자, 이번에는요. 파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고록 어떻게 보면은 말폭탄이 잔뜩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볼턴 회고록, 이 파장에 관한 기사 오늘 꽤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회고록 중에 한 내용이죠. 매일같이 조금씩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워낙 회고록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더 나오는 거죠. 볼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을 사이코로 지칭했다. 사이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이코하고 협상을 한 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 상황은요. 오늘 출간되는 회고록에서 주장을 했다. 사이코와 평화 노력 중이라며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청와대는요, 우리 정부의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을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회고록 사실 크게 왜곡했다. 그리고 백악관은요, 400곳 이상 수정과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금 굉장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자, 그럼요. 이 기사와 관련해서 두 개의 신문 기사 지금부터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입니다. 오늘 비교할 신문 매일경제와 조선일보 같은 내용 다루고 있어요. 볼턴 회고록에 대한 파장을 다루고 있는데 먼저 매일경제 기사는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나만 옳다는 볼턴. 한미동맹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이 회고록에서 공개해야 될 것, 공개 말아야 될 것, 별의별 얘기, 그런 말폭탄을 쏟아내면서 한미동맹 자체를 흔드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일보 기사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론이 타격을 입자 여권에서 볼턴 때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기사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기사는요.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트럼프는 무능하고 문 대통령의 구상은 조현병적이다. 조현병은 이건 정신질환이잖아요.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자, 나만 옳다는 볼턴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좀 더 내용 보면 한미동맹 위험 빠뜨린 회고록이다. 이런 부제가 달려 있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정상 간 대화까지 낱낱이 공개했다. 사실관계 확인 안 된 일방적 주장, 한일 역사 갈등, 한국의 책임론을 지우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슈화했다. 이런 내용까지 담겨 있습니다. 자, 미국 언론, 볼턴 회고록이 아니라 트럼프 탄핵 청문회에 섰어야 하지. 왜 지금 회고록을 낸 것인가? 미국 언론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논란이 되는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논란이 되는 대목들이 좀 소개가 돼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이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영변시설 해체를 긍정평가했다. 이거에 대해서 조현병적 발상이다. 이렇게 또 비판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북한 회담 실질 내용보다 형식에 집착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또 지적이 여기 담겨 있고요. 여기 보면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요. 양국 역사 갈등, 문 대통령이 자신의 목적으로 이슈화를 했다. 이러면서 굉장히 비판적인 대목들을 곳곳에 담고 있습니다. 자, 매일경제 기사가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고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당청,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론, 직격탄 맞자 일제히 볼턴 때리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시각이 다르죠. 볼턴 회고록 파문 이렇게 돼 있는데 청와대는요. 비핵화 구상이 조현병적 아이디어. 볼턴 본인이 그럴 것 맹비난을 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요. 그는 무기장사다. 무기장사를 하고 있다. 자기 책 판매에 혈안이 됐다. 맹비난을 또 퍼부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Putin thinks he can play him like a fiddle. I think Putin is smart, tough. I think he sees that he's not faced with a serious adversary here.
I don't think he's fit for office. I don't think he has the competence to carry out the job. There really isn't any guiding principle that I was able to discern other than what's good for Donald Trump's reelection. Very simple. I mean, as much as it's going to be broken, this is highly classified. That's the highest stage. It's highly classified information. That if he wrote a book and if the book gets out, he's broken the law. And I would think that he would have criminal problems. I hope so. 자, 미국에서는요, 당사자들이 저렇게 언론에 나와서 각자의 주장을 저렇게 얘기하면서 충돌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요, 볼턴 전 보좌관이 뭐 우리나라에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얘기는 들을 수 없지만 물밑에서 그리고 논평등을 통해서 거센 논쟁이 좀 붙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경선 의원님과 배종호 교수님, 지금 이 두 개의 기사를 나란히 비교하면서 봤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최경선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볼턴 전 예. 보좌관이 공직자가 돼서는 안 될 인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두 기사가 각각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지만은 예. 공통점이 있는데 예, 볼턴의 그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사람의 경우에는 공직자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자세마저도 예. 지금 못 갖추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만약에 일을 위해서 공직자가 됐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해고하는 그 해고록을 썼다면은 나는 그 당시에 무슨 일을 했고 내 의견은 무엇이었다. 여기까지 쓰는 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엇을 했고 무슨 의견을 내놓았다는 내용은 그 580쪽 중에서 거의 없어요. 예. 전부 다른 사람이 무슨 의견을 냈고 무슨 누가 행동을 뭐라고 했는데 얘기했다, 무슨 입장이다. 네, 그것이 문제다. 그리고 기밀사항까지 해결되는 것을 예. 조목조목 비판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직자가 될 때 자기가 뭔가 국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예. 공직자로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된 건지 아니면 뭔가 책을 써서 예. 북탕질을 하기 위해서 공직자가 된 건지 예. 정말 헷갈릴 정도로 책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책을 쓰면서 예. 변호사의 자문까지 구해가지고 예. 이게 기밀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체크를 해봤다고 그러는데 예. 그건 변호사의 자문일 뿐이고 그렇죠. 유권 해석은 또 나중에 다른 거거든요. 그건 뭐 변호사 한 명의 자문일 뿐이죠, 사실은요. 그렇죠. 예. 책임 있는 유권 해석이 아니고 예. 유권 해석도 심지어는 장소나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하물며 변호사 한두 명의 자문을 예. 받아가지고 이런 기밀 사항을 특히나 지금 진행 중인 국제 간의 외교적인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까지 낱낱이 예. 밝히는 것은 정말 저는 미국을 떠나가지고 예.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적응을 하더라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안 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뭐 신문 두 개가 약간의 다루는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볼턴이라는 인물 자체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볼턴을 임명한 게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예. 이제 사람을 낱낱이 알 수는 없기 예. 때문에 임명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한길 물속 예. 한길 사람 속 모른다고 예. 어떻게 그런 것까지 검증을 하겠습니까만은 도중에 이제 헤어지는 과정에서 예.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해임하는 거를 보면은 예. 아마 트럼프 나름대로서 또 임명하고 나서 상당히 불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이 지금 발각했어요. 이 회고록으로요. 자, 배종호 교수께서는 두 개의 기사 비교해서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볼 때는 볼턴은 예. 미국의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예. 또는 미국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는 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 책 장사는 굉장히 능한 것 같아요. 벌써부터 장사. 이제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하니까요. 뭐 책도 나오기 전에 예약 판매가 뭐 엄청나게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제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틀렸다, 문재인 대통령도 틀렸다, 아베도 틀렸다, 다 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자기만 옳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 존 볼턴의 진실성이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심이 되죠. 예.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남북미 세 개국 이제 정상회담들이 판문점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도 뭐 비화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썼는데 정작 그 당시에 본인은 서울에 예. 없었고 몽골에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인은 현장에도 없었는데 예. 누구를 통해서 알았는지 그러면 소설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존 볼턴은 예. 사실관계도 불분명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는 예. 그런 이제 책을 썼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왜 그랬을까요? 첫째로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악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마디로 너무 미운 거예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모양새 안 갖추고 그냥 해임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 반드시 복수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번 재선에서 반드시 선거에서 예. 낙선시켜야 되겠다라는 예.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불명예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 어떻게든지 자기를 합리화시켜서 체면을 다시 유지하려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고 예. 세 번째로는 이제 대북 강경책을 유도를 하려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초강경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존 볼턴의 용도가 뭐냐 그러면 이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 옆에만 있어도 상대국들이 그냥 전쟁의 공포 때문에 다들 그냥 협상에서 상당히 약세 모습을 보인다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비핵화 협상 예. 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 구상에 예. 타격을 입힘으로 인해서 다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또 보수주의자들의 그런 초강경 정책이 예. 지금 계속 유지되도록 하는 그런 생각이 강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이제 수입. 책을 팔아서 수입을 챙기고 또 방송을 통해서 수입을 예. 챙기려는 예. 그런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이제 국가 기밀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국가 기밀 누설죄로 예.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 예. 다 수익금도 몰수받을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굉장히 논란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교해 본 기사는 볼턴은 자신만이 옳다라고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주장하고 내놓고 있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기사는 여권, 당청 내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볼턴의 주장에 따르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론이 문제가 있다라고 묘사를 해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타격을 입자 볼턴 떼기를 한다. 이렇게 시각이 좀 나눠져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요. 야당 쪽에서 나온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고록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렇게 무리하고 즉흥적이고 그리고 자가 발전적인 이런 외교가 결국 한미 간의 신뢰를 깨트리고 또 남북 관계를 파탄시키고 그리고 비핵화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외교 실패 또 국격 추락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사과하고 네, 윤찬 변호사. 지금 통합당에서는 볼턴 회고록을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이게 실패한 것이 여기에 다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뭔가 이제는 바꿔야 된다 방향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됐나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볼턴이 저렇게 책을 통해서 예. 외교적 그 협상 상황, 구체적인 상황을 예. 공개하는 것은 뭐 비판을 받을 만하죠. 예. 근데 이제 저기에 들어가 있는 판단적 요소를 빼고 있었던 일에 대한 기술이 맞다면 그러면 그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술을 토대로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렇다면 중재자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대북 북핵을 해결하기 위한 힘이 예. 우리는 사실 부족하기 때문에 예. 그 대북 제재를 할 수 있는 미국의 힘을 빌려서 예. 또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중재자론의 사실은 내용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비핵화 로드맵이나 비핵화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예. 우리 자체안이 없었다는 거죠. 아. 우리 자체안이 먼저 그 최종 목표가 나오고 나서 예. 그다음에 또 레드라인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 이 선을 넘으면 그때 우리는 참지 못해. 이런 것도 없이 마냥 중재자론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중재자론이라는 게 사실은 양쪽을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표대로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방법론인데 예. 그게 아니고 그냥 마냥 중재했다는 겁니다. 특정한 목표 없이 예. 그러니까 대화를 강조하고 관계 개선이라는 추상적인 단어를 나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화를 위한 대화에만 몰두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볼턴의 주장에 따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외관만 중요시했고 만남만 예. 중요시했고 실제 내용은 없었다. 왜냐하면 비핵화 개념부터 달랐고 예. 그다음에 뭐 회담 참석 이런 거를 강조했고 그렇다면 북한의 비핵화의 개념에 대해서 남한과 동일하지 않다면 이것을 미국에 설명할 때 어떻게 했을지 예. 그러니까 사실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를 달리 설명할 이럴 개연성도 있는 거고 또 미국이 생각하는 대북 제재에 대한 조건 예. 이것을 또 북한에 잘못 전달할 수 있는 거고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중재자로는 실패하는 거고 결국 비핵화에 대한 목표는 달성이 어려운 거다. 그래서 예. 이 차제에 사실은 예. 우리의 로드맵, 우리는 이렇게 해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라는 우리의 로드맵이 확실히 마무리돼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 로드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예. 중재자론이든 예. 당사자론이든 이런 방법적인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볼턴 회고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뭐 내용들, 기밀과 관련 내용도 있지만 뭐 그런 내용을 좀 걸러내고 보면 과연 대북 로드맵, 지금까지 끌고 갔던 대북 로드맵이 맞는 방향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최소한 점검할 만한 내용들은 있다. 지금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논란이 되고 있어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나바로 백악관 무역국장 볼턴 징역 살 수도 있다. 국가안보 위협이다. 그러니까 기밀 내용을 너무 많이 담았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선거 관련 시진핑에 도움 요청 안 했다. 무슨 소리? 이런 내용도 있었거든요. 시진핑에 애걸복걸했다고 도와달라고. 근데 아니라고 부인했고요. 이거 국가안보 위협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건 뭔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양지열 변호사. 최소한요. 다른 거 다 논란 자체 최소한 이 회고록에 기밀과 관련된 외교상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회고록은요. 자기가 어떤 위에서 일을 했던 그 대통령의 임기가 되게 끝난 뒤에 내는 게 보통의 경우예요. 그러나 지금 한참 중요한 시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진행 중에 있고 더더군다나 대선 국면에서 이걸 냈다라는 거에서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떤 처벌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세요? 실제 이제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는지 우리로 예. 치면 예. 따져봐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상 간의 만남에서 나왔던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록물 같은 걸로 지정을 해서 뭐 예. 30년이라든가 이렇게 좀 공개를 못하게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령 회고록 같은 걸 쓰더라도 그런 부분은 피해 가면서 내용을 공개하는 게 되게 맞는데 빼버리거나 애매하게 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볼턴 전 보좌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썼어요.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생각이 드는 게 예. 뭐냐면 지금 미국 내 관계자들 좀 전에 미국에 이제 실제 그 자리에 있었던 분들 그런 분들의 얘기로는 저런 말 자체가 없었다라고 볼턴 보좌관도 본인이 그곳에 있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자인하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어떻게 보면은 일방적이고 자기 예. 주장이 마치 사실처럼 섞여 있다 보니까 예. 제가 아이러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서 그게 기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닐 수 사실이 있어서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아직까지 모릅니다만 네. 그게 사실이 아니면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거짓으로 어떤 말들을 이용해서 썼다라면 그건 기밀 누설은 안 되는 거죠. 뭐가 명예훼손 되는, 같은 뭐가 되는 경우는 겁니까? 그러면 그건. 명예훼손 같은 게 미국 같은 경우 형사처벌 같은 건 잘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모욕이나 명예훼손. 사실 우리로 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도 있지만 물론 예. 국가 원수에 관한 것이라 그것도 빠져나가겠지만 예. 그쪽은 이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저기에는 이제 아까 나왔던 세 분들 말씀하신 거에 덧붙이자면 볼턴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하노이 회담을 결렬시키는 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는 걸 자랑스럽게 이 회고록에 쓰고 있거든요. 예. 그런 내용들이 이거 우리가 언론에서 취급을 할 때도 예. 저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이 어떤 식의 그걸 잘한 일이라고 보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는 말고 보도하거나 또 우리 또 뉴스를 접하시는 분들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희한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회고록에 담긴 내용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기밀과 관련된 내용에서 문제가 되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네 그냥. 참 우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짓말인데 그러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아마 지금 누군가는요 그 회고록 꼼꼼히 따져보고 있겠죠. 이걸 어떻게 문제가 되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무튼 뭐 연일 좀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을 좀 다뤄봤습니다.